경제 재개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모든 실내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가을 학기까지 연장해 온라인 수업만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입니다. 전국 200여 대학들이 유학생 비자 퇴출 철회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17개 주정부도 소송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수고 배달만 가능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30%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배달업체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20%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LA시 조례까지 위반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마감 시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금 납부가 어려운 업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확대돼 왔던 경제 재개 방침이 다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모든 실내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7일 평균 8,200여 명 선, LA 카운티에서만 30%에 해당하는 2,600여 명이 추가됐습니다. 많은 카운티들이 환자용 병원 시설까지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상황.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재개 방침이 결국 후퇴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한 지 딱 한 달 만입니다. Fitness centers, places of worship, offices for non-critical sectors, personal care services, that includes hair salons, barbershops, and indoor malls. 오늘부터 영업을 할 수 없는 업종들은 미용실과 종교시설, 그리고 실내 쇼핑몰 등입니다. 헬스장과 네일샵, 스킨케어, 그리고 비필수 직종 사무실 등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전체 58개 카운티 중 30개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2주 전 발표된 식당 내 식사와 카지노 등의 영업 중지 명령도 주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주점들은 실외에서도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Look, you'll see where we were just a few weeks ago at 6.1%, now again at 7.4%. This represents a 21% increase in the test positivity rate over a 2-week period. 이렇게 경제 재개 방침을 완전히 후퇴시킨 곳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시장도 치솟는 환자 수에 캘리포니아주의 방침을 따를 수 있다고 말한 상황이어서 경제 재개 후퇴 조치는 다른 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 추세 속에 지난 주말 남가주 해변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백도를 웃도는 폭염의 주민들은 가족 혹은 친구들끼리 소그룹 단위를 이뤄 해변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피서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리적인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시정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LA 통합교육부가 가을 학기까지 온라인 수업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 속에 대면 수업 재개는 아직은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김민우 기자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오늘 샌디에고 교육구와 함께 가을 학기까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학생과 교직원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무증상 환자가 학교 내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해 전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school year will begin in August. It will not start with students at school facilities. The health and safety of all in the school community is not something we can compromise. LA 카운티는 지난 한 주 동안 평균 10%의 확진율을 보이며 현재 13만 명이 넘는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교육부는 LA 카운티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일 LA 교사 노조가 대면 수업 복귀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지 3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뷰트너 교육감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트레이닝을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중보건 환경에 따라 학기 중에도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계획안을 8월 초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전 세계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의 약 절반 정도가 두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브라질입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 바로 최고 지도자가 코로나에 대해 엇갈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2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3만 370명입니다. 지금까지 1일 최다 확진 기록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브라질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여 명으로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WHO는 두 나라를 지목하며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거브레 수수 WHO 사무총장은 너무 많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지도자들의 엇갈린 메시지가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뢰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러 중국에 파견된 전문가 2명이 현재 격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 측은 파견된 전문가들이 중국 측 과학자들과 협력하기 전 현지 절차에 따라 격리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WHO의 전염병학자와 동물보건 전문가가 중국에 도착했지만 일정이나 방문지 등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깜깜이 조사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WHO는 중국 측과 협의해 방문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간에게 넘어왔는지 또 중간 매개치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연일 1000명이 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던 오렌지 카운티가 어제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은 500만 명, 그리고 어제는 81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일주일 만에 처음입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만 듣는 학생 비자의 효력을 중단시키겠다는 현 정부에 대해 무려 200여 개 대학이 철회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17개 주정부도 이번 소송에 직접 참여할 방침입니다.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유학생의 비자 제한 조치에 대해 대학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0여 곳이 넘는 대학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지난 8일 하버드와 MIT가 소송하면서 다른 대학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일대를 비롯해 나머지 7개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스탠포드대와 듀크대 등 59개 대학들도 뜻을 함께한다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대학들이 법정 대응에 나선 데 이어 매사추세츠 등 17개 주정부도 소송 전에 가세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1개 이상을 대면 수업을 듣고 나머지는 전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아이스는 내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학교 수업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게 비판적인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을 사실상 퇴출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부터 매일 6만 명 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35개 주에서 지난주 대비 10% 이상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활동 재개의 필수 조건이라며 학교 수업 정상화를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lot of politics going along. I think they'll do better if they can keep the schools closed in the election. 성급한 경제활동 재개를 비판해왔던 미국 최고 전염병 권위자인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이 사실상 퇴출당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I am really confident we can if we step back. You don't necessarily need to shut down again, but pull back a bit. 백악관은 파우치 소장의 잘못된 주장이라며 관련 내용을 모아 언론사에 제공하며 비난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경제활동을 막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보수 인사의 음모론을 리트윗했습니다. 즉각적인 경제활동 재개에 찬성하면 친트럼프, 반대하면 반트럼프라는
대통령의 편가르기는 미국의 코로나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경제 재개 방침이 후퇴하면서 한인타운 내 음식점들은 투고나 배달만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악용하는 배달업체들이 한인업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LA시 조례까지 어기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로 배달 위주로 영업해온 한 한인 음식점입니다. 유명 배달 앱 지사와 피사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문마다 30% 가까운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배달업체들이 손님에게 받는 배달료 이외에도 식당에 따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15 정도 하는 음식을 $20 가까이 내고 주문하면 식당에 돌아가는 돈은 결국 $1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보통 한 15불 정도 된다면 한 11불 정도 우리가 받는 거죠. 손님이 그쪽 회사에 돈을 페이하고 그쪽 회사에서 우리한테 다시 페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시집가서 다 띄고 자기들은 가져가는 거죠. 고객이 내는 요금 가운데 절반 정도는 배달업체가 챙겨가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LA 시의회가 배달비를 20%로 제한하는 한시적인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키는 사람도 부담이 많고 우리도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좀 그거 좀 내려준다 했는데도 그거 내려주지 않고. 높은 수수료에 아예 배달업체를 통한 주문은 포기하는 업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컴플레인을 했더니 그 전화 받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잘렸대. 부당한 대우를 받고 10불 받아서 우리가 30% 제하면 7불의 음식을 파는 건데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배달업체의 악덕상은이 식당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 한 차례 연장된 7월 15일입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 속에 세금을 납부하기에도 힘겨운 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세금 보고 마감일.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업체들은 세금을 납부하기 힘겨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인 비즈니스 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2배로 커졌습니다. 공인회계사는 한인 요식업계와 미용업계 등이 코로나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인 의료업계도 적지 않은 매출 감소로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당에 관계되는 업종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의류업, 미용실이 그 중에 하나더래. 퍼스널 서비스 비즈니스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셜 디스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금 납부가 힘들어 세금 보고를 연기하는 한인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분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페더럴 같은 경우는 72개월 동안 그 납부해야 하실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하실 수가 있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분할 납부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 코로나 사태로 마트와 리커스토어 그리고 배달을 병행하는 업체들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LA 시정부가 시행하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오늘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5만여 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최종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위해 마련한 LA시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월 $1,000, 최대 $2,000까지 지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LA시는 오늘 이미 15만 명 이상이 신청 접수를 마치는 등 지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17일 자정까지 닷새 동안입니다. 접수 기간 이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5만여 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1년 소득이 2인 가족 기준 최대 $68,800, 4인 가족은 $83,500 이하만 해당됩니다.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LA 한인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회는 해고 통지서 등 소득 감소 증명 서류와 건물주 이메일 등을
꼭 지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테슬라 전기 자동차 요즘 한국에서도 잘 팔리는 모양입니다. 보조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르다고 합니다. 김혜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산 전기차를 3년 동안 몰다가 최근 미국의 테슬라 모델 3를 구입한 45살 김지석 씨. 비싼 가격 부담에 충전이 어렵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타보니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그냥 겉으로 봐가지고는 비싸기만 하고 저걸 왜 사나 싶은데 경험해 보시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한국 시장에서 유독 외면당했던 테슬라지만 올해 실적은 달랐습니다. 올 상반기 출시된 테슬라의 모델 3가 한국에서 6,800여 대 팔릴 동안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니로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3가 이전 모델들보다 잘 팔리는 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1,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 혜택 때문입니다. 테슬라 구매자들이 올 상반기에 받은 보조금은 1,000억 원이 넘는데 미국산 전기차가 국민이 낸 세금을 싹쓸이한다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국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해 차등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입 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력에서 거품이 있다던 미국산 전기차의 약진에 국내 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가격을 넘어선 제품 자체의 경쟁력입니다. 전체적으로 느끼는 고급스러움이라든지 가격이나 연비에 대한 것들, 또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부분들, 이런 종합적인 부분으로 차를 선택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제작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국산 전기차 신모델 출시가 예정된 내년 초부터는 한국 시장을 놓고 진검승부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력한 잠재적인 백신 생산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은 물론 원료 조달까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부가 오늘 밝힌 내용입니다. 빠르면 4주에서 6주 후에는 생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말이 되기 전에는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 달 말쯤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후기 단계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더욱 심각해지는 요즘입니다. 잠재적인 백신 후보가 실제 예방 백신으로 그 효과가 확인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